네,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오늘 대북 지원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도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충군기죠. 북한의 식량난이 심하다는 소식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일부 장관이 이제 한국의 주요 교회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등을 이제 통일부에서 만나서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목사님들은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다만 식량 지원을 위해서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좀 쏘지 말고 인도적 측면에서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북한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요. 한국 교회 단체에서도 밀가루 100톤을 지금 이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북한에는 이제 러시아가 보낸 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이 5월 달은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달 중에 하나입니다. 7월 들어가야지 이제 옥수수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난해 생산했던 쌀 등이 이제 바닥이 나면서 최근 북한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인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6.15 행사도 돌연 지금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손바닥을 이렇게 소리가 나려면 짝 마주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6.15라는 남북 간의 민족 화해 공조 행사를 위해서 중국 심양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남북 간의 NGO들이 이제 만나는 미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러 심양으로 가는 도중에 북한으로부터 인력이 철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미리 좀 알려주면 아예 비행기도 안 탈 텐데 심양 도착해서 꼭 인력이 철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측 NGO들의 접촉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다니는, 제가 속칭 이제 고슴도치 전술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이제 불만이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측에 대한 불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 촉진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측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강한 메시지를 이제 보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현장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미국과 어떤 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사실상 인도주의 사랑의 실천을 앞세우고 있는 이 NGO들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상당히 우리의 입장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남북 관계도 어렵지만 북미 관계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듯한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북한이 화물선 압류 문제로 좀 설전을 벌였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네스트 와이즈호라는 북한의 이제 화물선이 지금 서사모아 섬에 미국이 납포를 하고 억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박을 납포한 혐의는 이제 불법 환적 혐의죠. 유엔이 금지한 품목을 배로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2005년에 BDA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건을 연상시킨다. 그 사건은 당시 2,500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미국이 압류를 하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2,500만 달러의 현금을 찾지 못함으로써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라고 이제 강석주 외교관이 이제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이제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는데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1968년에 북한이 납포한 투에볼로 사건 송환부터 얘기하자라고 맞받아침으로써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네, 갈수록 상당히 심해지고 각인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속내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은 이제 가끔 우리 한국 남한의 선거에도 개입하지만 또 미국 선거에도 개입을 합니다. 네. 지금 내년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1번 후보가 바이든 후보죠. 네. 지금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유세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죠. 미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한다. 뭐 이러고서 두둔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발끈을 했습니다. 멍청이라고 이제 바이든 IQ가 대통령을 아주 표현함으로써 멍청이다. 이 또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겠느냐.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바이든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바이든도 비난하고 북한을 네. 달래고 이렇게 이제 양득의 전략을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전략도 구사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여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즉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가 이게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로 머리가 아픈데 북한까지 이 긴장이 확대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하고 또 닷새 만에 쏘았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스몰 웨폰, 작은 무기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유엔 결의안에 위반은 되지만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므로써 예. 한편으로 경고를 하지만 한편으로 또 관리하는 지금 양면 무드로서 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이 계속해서 좀 강경 발언들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양면 정술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굿캅, 배드캅,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우리가 이 용어를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볼턴은 악역을 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하게 북한과 이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서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나의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볼턴과는 다른 또 비중 어떤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볼턴은 앞에서 강공을 가고 트럼프는 뒤에서 아주 또 관리하는 일종의 뭐 역할 분담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볼턴을 질책했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할 텐데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의 이런 북한의 개선법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은 이제 2월 28일 하노이의 65시간의 기차 여행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김정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총론을 했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합의를 한다라는 예.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차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미 외교, 북핵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말까지 개최한다라는 입장을 설정했는데 네. 뭐 연말에 하려면 미리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평양은 한숨 놓는 지금 상황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잊혀지는 무관심이 가장 걱정되는 거죠. 우리를 계속 좀 쳐다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 대화 외교로는 한계가 있고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네. 이제 발사함으로써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를 쳐다봐야지 테헤란을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2주째 안 보여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이상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상당히 이제 체중이 뭐 100kg가 넘으니까 일부 의사분들께서는 당뇨
당뇨와 뭐 혈압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나이가 아직은 40 전이기 때문에 40 이후에 당뇨와 고혈압은 치명적이지만 현재는 뭐 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또 일부에서는 모종의 뭐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김정은의 이제 자맹이 가져오는 이제 파급 효과는 또 며칠 있으면 뭐 드러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런 입장에서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란 상황과 북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좀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미국의 이제 내년도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도 틈만 나면 이제 민주당과의 일전을 앞두고 자신의 외교적 성과 치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문제가 굉장히 긴장 고조로 확대가 그렇죠. 되기 지금 때문에 뭐 전쟁의 거의 그렇습니다. 네. 뭐 12만을 중동에 증파한다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뭐 테헤란 시내 공격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북한과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리더이기 때문에 뭐 전쟁을 좋아할 것 같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제 회피하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지금 사실은 골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음 달에 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이때 시진핑 주석, 푸틴 등이 오면 아마 큰 틀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미팅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진전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6월에는 좀 남북 관계에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